김만배 사주는 인터넷에 안 올라 있고 아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눈보라가 막 쳐. 그럼 이걸 알면 우산을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12월 16일 준철학관의 협조 인사드리겠습니다. 해외에서도 전화 이렇게 상담이 많이 들어와서 해외 동포 여러분들한테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어제 뉴스에서 천화동인 김만배 노란지위 굉장히 지금 위태로운 상황에 빠졌는데 김만배 운명을 한번, 아마 김만배 사주를 아는 사람은 저밖에 없을 거예요. 제가 조금 옛날에 풀어본 적이 있어서 사주를 한번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대장동은 제가 한 1년 전에 방송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도 굉장히 목이 없는 사주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 하고 제가 예언을 했었는데 1년이 지나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네요. 그래서 오늘은 대장동 김만배 씨 사주를 한번 풀어보기로 하고요. 요즘 또 재밌는 얘기가 이렇게 시중에 돌고 있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은 다 아는데 여러분들은 개버린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개버린? 개를 버린 자. 문재인 대통령을 요새는 개버린이라고 그래요. 이제 개를 버렸다. 개버린이라고 이제 별명을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데, 그것도 개버린 자의 딸은 또 달력 만들어가지고 열심히 지금 돈을 벌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개버린 사람은 아버지고, 딸은 또 달력고, 개를 또 찍고 달력을 팔고. 그래서 이제 후원금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저는 사실 후원금 자체가 뭐 슈퍼책이나 후원금 이런 거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게 경기도 안 좋은데 번 돈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낭비하는 거는 좋은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참고로 저는 후원금 같은 거는 받진 않아요. 제가 요즘 이렇게 보면은 또 후원금 때문에 요새 재미 본 사람이 있더라고요. 한겨레 기자 출신 1억 5천을 받아, 누군지는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이름 올리기도 싫어서 1억 5천을 후원금 받았다는데, 요번 달에 제가 한번 사주를 풀어봐서 알아요. 화가 되게 많은 사주였는데 요번 달에 이제 물이 들어오니까 가짜 뉴스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더 탐사 같은 경우에는 뭐 슈퍼책으로 해서 1위 했대요. 후원금 들어오는 게.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 의식이 참 이상한 것 같아요. 이제 가짜 뉴스 생산을 하고 또 그거를 또 협업해갖고 얘기한 국회의원 김의겸, 좀 말하기 싫은데 할 수 없이 얘기를 했네. 그런 사람한테 후원금이 또 1억 5천이 거치고, 1억 5천이라는 후원금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잘 몰라도 이런 거를 왜 만들었는지, 국회의원들이 너무 자기를 위한 법을, 자기네들을 위한 자기네들의 리그, 자기네들을 위한 법을 많이 만들었던 것 같아요. 친문 또 출신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다 뽑아주는 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게 국민들이 잘못된 것 같아요. 친박이니, 뭐 친문이니, 뭐 친이니.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요새 그 조커 이재명 아주 꿀먹어린 벙어리가 됐더라고요. 기자들이 물어보면. 그래서 제가 왜 저러고 다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이 모사들이 이제 다 들어갔잖아요. 이제 모사들은 죽고 책사만 남았는데, 이 모사들이 제가 이제 조커라고 얘기했던 거는 굉장히 뛰어난 악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조커라고 별명을 줬었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구속돼가지고 있는 모사들이 쪽지 편지를 줘서 입을 막은 건지, 아니면 모사들이 뒤에서 이렇게 조정을 한 거를, 이렇게 주장을 한 거를 갖다가 조언을 해준 거를 못 들어서 저렇게 꿀먹어린 벙어리가 됐는지. 그러니까 이제 모사들이 없으니까 요즘 조금 행동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말도 없어지고 꿀먹어린 벙어리. 지금 제가 볼 때는 뛰어난 악당이 아니라 바지사장 뭐 이런 쪽으로 제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기에 운이 좋을 때는 뭐 지방에 내려가서 예를 들어서 선동 정치가 가능해요. 근데 제가 한 2달 전에 방송을 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이준석이하고 이재명에 대해서 이제 한 2달 전에 방송을 했을 때, 이준석이는 11월 20일 되면, 근데 이준석이는 좀 화가 필요한데 눈보라가 치면 얼음구덩이에 빠진다 하고 제가 타이틀을 붙여서 한번 방송을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얼음구덩이에 빠졌는지 이름조차도 TV에서 잘 안 나와요. 조커 이재명도 제가 방송을 했을 때 이제 11월 20일이 넘어가게 되면 이제 운이 나빠서 완전히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이제 관제수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방에 내려가서 이제 모사가 없으니까 자기 생각대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거 계속 잡고 있어야 되는지, 이게 썩은 동아줄인지 자꾸 이제 이탈을 하는 기미가 많이 요즘 감지가 되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국민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제가 알기로는 뭐 한 20명 정도가 이제 이재명 옆에 있고 나머지는 거의 다 줄을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조금 본인들도 생각이 됐을 거예요. 이재명이도. 그래서 선거 때를 때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가 예를 들어서 진짜 몇 프로 안 되는 걸 가지고 내가 떨어졌다. 많은 그러니까 49% 국민들은 나를 지지한다. 그러니까 민주당 국회의원들 나 다 따르라. 나를 지켜줘. 하고 지방에 내려갔는데 지방에 내려가 보니까 이게 아니거든요. 국민들이라는 거는 저 언론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또 듣고 완전히 이 마음 바뀌기는 금방금방 바뀌거든요. 근데 이제 그 선거 때만 생각하고 내려갔다가 완전히 지금 개망신을 당하고 있는 거. 어제도 보니까는 뭐 연설하는데 윤석열하고 막 윤석열 막 외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사람들도 별로 안 모이고. 제가 볼 때는 그거는 모사가 없는 이재명이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동하러 내려갔는데 가보니까는 호응도 없고 역으로 윤 대통령 지지를 하고 막 그러니까 이 민주당이 사람들이 생각하기 어떻게 했어요? 저건 뭐야? 선거 때하고 완전 다르네? 괜히 2줄 잡고 있다가 나 또 다음 국회의원 못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다 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 국회의원들은 물론 제가 사주를 이렇게 보면 이재명 전 당대표 같은 경우는 토가 없어요. 근데 주로 제가 사주를 친명계 몇 명을 풀어봤지만 다 토가 많은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은 원래 좋아하는 거야 끝까지. 물론 국민들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토가 많은 사람들은 이재명이를 대체로 좋아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아무리 그래도 국회의원이라는 건 다음 또 총선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왜 그렇게 생각이 되냐면 왜 이런 풍토가 생겼냐면 언제부터인지 대통령 그 다음에 이제 인기가 좋은 뭐 친문계 뭐 문재인 대통령이라든지 뭐 또 박근혜 대통령 인기가 한참 많았었잖아요. 지지율도. 그때 무조건 그 줄만 쓰면 그냥 인물에 관계없이 그냥 무조건 그 사람을 찍어주는 풍토가 생긴 거예요. 근데 그거가 없어져야 돼요. 다음 총선에는. 정말 그 지역사회를 위해서 지역을 대표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국회 활동을 할 수 있는 또 예산이라든지 뭐 어떤 분야에서 탁월한 사람 이런 사람을 국회의원을 뽑아야지 누구는 누구 쪽이다 누구는 누구 쪽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국회의원을 뽑으니까 국회의원들 머릿속에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줄만 잘 쓰면 국회의원이 된다. 그 줄 잘 서가지고 국회의원 된 사람들 몇 명 있죠. 고민정이 지금 서울시장하고 붙어갖고 이겼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이수진이 저기 관악에서 또 유명 정치인들이 진짜 능력 있고 유명한 정치인들이 쉽게 말해서 친문이다 친이다 이래가지고 당선되는 거는 이제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볼 때는 이재명이가 잘못 판단을 해서 왜냐면 이번 달은 물이 들어오니까 운이 나쁜 시기에 지금 추운데 내려가서 지금 헛짓을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요번 아마 기회로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거의 아마 떠나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운이 나쁠 때는 아무리 이제 민주당에서 당대표를 해도 쉽게 말해서 다음 총선에서 공천권이 없어지고 뭐 안 좋은 일로 법적인 문제가 생길 때는 일단 다 돌아서겠죠. 어차피 자기네들도 국회의원을 또 한번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악수지 않을까. 벼랑 끝에 몰리니까 이제 악수를 둔 것 같아요. 이재명 뭐 몇 번 풀어봤지만 요번 달 운을 조금 잠깐 풀어봐 드릴게요. 이재명 사주는 제가 이제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머릿속에 있어요. 왜냐면 나무로 태어났는데 물도 많고 햇볕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쉽게 말해서 나무가 물이 있고 햇볕이 있으면 나무가 너무 막 자라겠죠. 그러면 이제 이 나무를 잘라줄 칼이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이 땅이 사주에 없어요. 근데 대운을 쭉 이렇게 지켜보니까 총선 그러니까 대선까지는 계속 토 대운으로 살았어. 이 토가 있으니까 어떤 운이 1년 운에서 들어와도 상승을 했다 이 말이에요. 왜냐면 화가 들어와도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이렇게 뭐 목이 들어와도 목생화 토만 있으면 이렇게 돌아가는 사주예요. 근데 이 토가 빠져나갔다는 거는 저는 이제 역학자니까 알죠. 그러면 이 나무는 본인 형제 친구들이고 그 다음에 이 화가 이제 본인한테는 아랫사람 진로 사업체 운에 해당하는 그 다음에 이 심을 땅이 본인한테는 부인이에요. 여자고 재물이고 아버지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물이 본인한테는 이제 엄마 분석, 홍부에 해당하는. 그럼 사주를 풀 때는 항상 자연에 이렇게 대비해 보면 풀기가 되게 쉬워요. 내가 나무로 태어났는데 이 나무가 많으면 땅이 갈라지겠죠. 그러면 이런 사주는
본인이나 형제간 같은 남자들한텐 별로 적인 거예요. 다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나무가 들어오게 되면 땅이 갈라지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역학에서는 군겁쟁제라고 그래요. 많은 군웅들이 내 재물, 부인을 뺏는다 이런. 그 다음에 이제 화가 들어오게 되면 이 토가 없을 때는 이 금을 녹여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아랫사람으로 인해서 금은 이제 본인한테는 자식이고요. 관운이고 직장이고 명예고 자존심이고 체면이라. 그 체면을 되게 중요시 여기고 자존심이 세고 어떤 권력욕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강한 사람. 내가 없으니 이 부족하니까 이걸 채우기 위해 얘가 있어야 남을 자르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 토가 있을 때는 이 아랫사람이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도움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토가 빠져나간 상태에서는 이 화가 들어올 때는 아랫사람이 내 금을 녹여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 금을 녹이면 관제수가 되는 거예요. 법적인 문제가 생기고 관제, 권력을 잃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그다음 물이 들어오면 어떨까? 이제 뭐 엄마한테 효자라고 막 이렇게 자기 얘기를 하는데 이 물이 들어오게 되면 나무가 막 자라겠죠. 그러면 땅이 갈라지기 때문에 사실 엄마한테 그렇게 효자하는 사주는 아니에요. 좀 이따 김만배 사주를 풀겠지만 김만배 사주는 사실 엄마한테 굉장히 효자인 사주고. 그럼 이런 사주를 이제 신강사주라고 그래요. 내가 목이 강하기 때문에 신강이고 이 화가 있어서 이 토가 약하기 때문에 신강에 재다, 그러니까 신약한 재성이 없는 사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어쨌든 이 땅이 들어올 때는 모든 게 다 돌아갔는데 지금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물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임장. 그러면 이제 물이 들어오게 되면 수생목, 수가 물을 나무를 줘서 나무는 막 자라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목생화하겠죠. 불이 강해지면서 이 화가 토가 없으니까 막바로 금을 녹이는 형국이다. 그러면 관제수가 생기는 거예요. 그다음에 요번 달서부터 사실 2월 4일까지는 계속 물이 들어와요. 이제 잠깐 이제 얼어있는 땅이 들어오는데 이제 그게 이제 1월 한 20일부터 얼어있는 땅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땐 조금 이제 안정이 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내년 2월 달이 되면 또 나무가 들어오기 때문에 2월 4일 넘으면 땅이 갈라지고 불이 강해지면서 막바로 금을 치기 때문에 관제수로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민주당 의원들은 이제 춘추 전국 시대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떻게든지 국회의원을 하려고 개인이 이제 방송에서 두각을 자꾸 나타내면서 뭔가 돋보이려고 많이 하는 그런 시기가 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친명과 친이, 친명, 그 다음에 친문 간의 어떤 춘추 전국 시대가 되겠다 이렇게 예언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제가 조금 궁금한 거는 이제 오늘 김만배 사주는 인터넷에 안 올라 있고 아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옛날에 한 3년 전에 제가 본 기억이 있어서 그래서 1년 전에도 제가 그때는 이제 어떤 개인이기 때문에 실명을 사용을 안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공인화돼서 오늘은 실명을 사용해서 한번 사주를 한번 풀어봐 드릴게요. 김만배 사주는 사실 정화일주예요. 정화. 이 정화일주의 특징은 뭐냐면 이 정화는 굉장히 성실한 사주예요. 지금 뭐 대장동 일당 막 일당이라도 사주는 이제 고지고대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 정화는 굉장히 성실하고 또 낯을 가리고 또 남한테 예를 들어서 피해 주는 거를 또 되게 싫어하는데 단 거짓말은 또 잘해. 안 할 것 같으면서도 금방 드러날 것 같은 거짓말을 금방금방 해. 이게 정화일주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이 정화가 이렇게 꼬부라져 있기 때문에 조금 잘 삐지는 그런 사주예요. 그러면서 남한테 뭔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잘 못하는 사주예요. 사실은 낯가림도 있고. 근데 이 사주는 조그만 불이에요. 이 불이 본인, 형제, 친구.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사주를 보면은 나무가 아주 작아요. 땔감이 조금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사주의 특징은 흙이 많아요. 땅이 많다. 그러면 이재명이는 아까 땅이 없다 그랬죠. 그 뭐 TV에서는 뭐 한 번 뭐 인터뷰할 때 만났다는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거짓말하는 거고. 왜냐면 이 토가 많기 때문에 이재명이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사주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금이 이렇게 올려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눈보라가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불을 살려주는 이 땔감이 엄마, 문서, 홍부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불이 작으니까 이 땔감이 있어야 이 흙도 도자기로 만들 수가 있고 이 금도 녹이고 그 다음에 이 물도 방어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목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토가 본인한테는 아랫사람, 사업체, 진로, 표현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금이 부인, 여자, 재물, 아버지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물이 본인한테는 자식이에요. 그 다음에 관운, 직업, 명예, 자존심. 그러면 이 그림을 보면 딱 답이 나오겠죠. 왜냐하면 금이 들어오게 되면 쇳덩어리가 이렇게 올라오면 불이 그
꺼지고 나무가 쪼개지니까 처복이나 여자복은 그렇게 많진 않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또 아버지도 본인하고는 별로 인연이 없는 사주. 그 다음에 이제 이 흙이 들어오게 되면 이 토생금 해주니까 아랫사람이라든지 사업체라든지 진로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사주의 대표적인 성격은 뭐냐면 잘 퍼줘요. 잘 퍼주는 특징. 뭐든 여자 같으면 김치 담아서 주고 뭐 담아주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다 해줘. 그 다음에 나중에서는 뒤통수 맞는 사주예요. 이런 사주가 그래요. 다 해주고 나서 나중에는 좋은 소리 못 듣는 사주다. 그런 사주의 대표적인 사주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눈보라가 치면 이 불이 꺼지겠죠. 그럼 이럴 때는 이 물이 들어올 때 항상 관재수가 생기는 거예요. 자식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고 법적인 문제. 이 물은 본인한테는 간운도 되지만 법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한테 나쁘게 작용해서 이 불이 꺼지기 때문에. 이럴 때는 우리가 관재수로 보는 거예요. 경찰서를 간다든지 깜빵을 간다든지. 그러면 이 물이 들어올 때도 이 나무가 있었을 때는 수생목 목생활 해주니까 좋아요. 근데 이 나무가 빠져 있을 때는 이 막바로 불을 꺼버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사주에서는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엄마예요. 제가 1년 전에 그때도 이제 이 토가 강해져서 나무가 묻히는 형국이었기 때문에 1년 전에 방송했을 때 엄마가 조금 많이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얼마 전에 안 사시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더라고요. 김만배 씨 어머니가 원래 수원 사시는 분이었는데 굉장히 사실은 엄마한테 효자예요. 조금만 아프다 그러면 달려가고 막 굉장히, 그래서 그 엄마 곁에서 항상 수원에서 같이 사는 그런 사주인데 엄마 모시고 이렇게 사는다는데, 깜빵했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그것 때문에 아마 심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게 효자인데 사실 어머니 임종도 못 보고 이제 그랬다는 게, 물론 대장동 일당 하니까 그렇지만 이제 어머니한테는 굉장히 효자였다. 왜냐면 정신적인 지주예요. 어쨌든 이 땔감이 있어야 이 불이 살아나거든요. 그럼 어머니가 없어진 상태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이 불이 꺼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돈에 대한 욕심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근데 문서에 대한 욕심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그냥 검찰에서 한 5년 때렸으니까 3-4년 살다가 가석방 돼서 나와서 대장동 수익을 가지고 한 깜빵 생활이 한 3-4년 하다가 나와서 이제 문서를 갖다가 이제 몰래 사놨겠죠. 이제 이게 가장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자해 사건의 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사실 이런 사주는 이제 목이 약하기 때문에, 이 목이라는 거는 우리 인체에선 간, 그 다음에 신경, 그 다음에 근육에 해당하는 사주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사주는 목이 없다는 거는 간 기능이 굉장히 약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간 기능이 약하다는 거는 이 사주는 당연히 술을 좋아하겠죠. 왜냐면 이 화가 없잖아요. 이 화라는 거는 우리 인체에서는 심장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원래 이제 술 먹기 전에는 말을 잘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이 화가 없는 사람들은 이 심장이 쾅쾅 쳐주는 게 약하니까 언어라든지 이럴 때는 좀 말을 이렇게 화려하게 잘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술을 좀 먹게 되면 풍수학적으로 알코올이라는 거는 화에 해당하는 기운이에요. 화가 없는 사람들은 술을 먹으면 기분이 업돼요. 그래서 말도 되게 잘하게 되고 기분도 좋아지게 되고 또 어떤 욕구가 굉장히 강하게 생기는. 근데 술을 즐겨 하다 보니까 이 나무가 없기 때문에 간의 손상이 많이 왔을 거예요. 근데 이제 한 1년 동안 구속이 돼서 이제 간 기능이 많이 회복이 됐다 이렇게 제가 뉴스를 봤는데, 그것도 이제 이 목이 없어서 제가 작년에 다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신경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듬직하고 진짜 성실하고 막 이렇게 보이긴 하지만은 사실은 신경이 굉장히 예민한 사주예요. 그러니까 이제 겁도 많고 신경도 많고, 그래서 갑자기 이 큰 이익을 보게 되니까 기자하다가 너무 큰 이익이 들어오니까 겁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험을 이제 들기 시작했죠. 이 권력에 있는 사람들한테 아들도 채용을 하고 여러 가지. 거기에서 이제 조력해준 사람이 있겠죠. 리스트를 뽑아가지고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를 좀 이렇게 본인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을 보험을 많이 들어놨는데, 제가 이번에 자해 이 소동을 벌인 이유는 물론 여러 가지 얘기는 많아요. 조폭들이 협박을 했다는 등 이렇게 누가 했다든지 그런 거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면 신경이 좀 예민하고, 근데 이제 결정적인 비비는 아까 얘기했듯이 한 3-4년 살고 이제 그동안 이제 문서 잡았던 거, 땅을 산다든지 예를 들어서 지방에
어떤 건물을 사는다든지 이제 이런 거를 많이 사놨을 거예요. 그리고 돈을 어느 정도 다 빼놨겠죠. 이제 나중에 깜빵 갔다 와서 그 돈을 갖고 호의호식하고 살려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어떻게 된 거냐면, 그 최후양이라는 사람, 그 헬멧 쓰고 차에 들어가게 한 사람, 그 사무실이나 집을 압수수색하니까 거기에서는 뭐가 있겠어요? 화천대유하고 천화동인에 대한 어떤 비밀 장부라든지,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비자금이라든지, 어떤 누구한테 이렇게 갔다는 게 그 어떤 장부가 발각이 됐겠죠? 그게 이제 제가 추정이에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아마 검찰에서 입수를 한 것 같은데, 그게 아마 가장 이번에 자해에 이렇게 이른 가장 컸다고 생각을 해요. 아, 이제 끝났다. 이제 나는 깜빵 생활만 하고 빈털터리가 됐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래도 내가 보험을 들어놨잖아요. 어쨌든 그 권력층에 있는 사람이니 뭐 이재명이니, 그런데 보험을 들어놨는데 이게 다 깨지게 생겼거든. 다 깨지게 되면 진짜 알그지 되면서 깜빵 생활만 하는 거잖아요. 어머니까지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이제 이건 정말 막바지까지 왔다 이렇게 생각이 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험도 깨지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비리가, 근데 이게 그냥 뭐 대장동 이 비리에서 5년 정도 구형을 때린 거는 저거 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비자금을 만들어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비자금을 만들어서 그거를 뭐 정치인한테 썼든지 본인이 돈을 빼려든지, 장부 내용이 잠깐 나오는데 뭐 자금 세탁까지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면 100억 이상이면 보통 형을 횡령이 돼요. 횡령. 회사 돈을 빼돌린 거고 이제 비자금으로 썼다 그러면, 그럼 100억 이상이 되게 되면 10년 이상 20년형을 받게 돼요. 그러면 뭐 20년 후면 이제 나이가 이제 한 60대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80대 가지고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하고, 또 그 돈을 쓸 수도 없고, 나중에 그것도 다 이제 드러나게 되면 깜빵 생활만 하고 이제 거지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 뭐지? 이제 다 끝났다. 보험 들어놓은 것도 깨지고, 그 다음에 깜빵 생활만 하게 생겼다 하고, 어차피 법조기자이기 때문에 법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횡령이라는 건 굉장히 세게, 거기에 비자금까지 되게 되면, 정치자금까지 되게 되면 뭐 한 20년 이상 살겠죠. 무기까지도 떨어질 수가 있으니. 그래서 아마 이 자해 소동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또 여론전을 하는 그 기자들이 또 있더라고요. 한나라당 기자 누군가 뭐 예를 들어서 검찰이 너무 압박을 해가지고 뭐 이재명을 보호하려고 또 그 기자가 그렇게 썼는지, 경찰이 너무 압박을 해서 정신적으로 뭐 이렇게 해서 자해를 했다. 그러면 또 이게 여론전을 또 펼치는 그런 한심한 이 김의겸이 또 후배들이 있더라고요. 정확하게 보고 팩트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리고 국민들을 또 이상한 여론 쪽으로, 그럼 국민들이 또 좌파 쪽에서는 생각하기에, 또 저거 너무 검찰이 예를 들어서 얘를 너무 압박을 해가지고 이재명이 또 죽이게 하는 건가, 이런 식으로 또 여론을 몰아갈 가능성이 많아요. 언론들이 하는 그 짓거리들이. 그러면 이사주에서는 이제 운명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쉽게 말해서 지금 이 땔감이 필요하고 토가 들어올 때, 이때가 아마 2021년에는 축토가 들어왔어요. 이 축토가 들어오게 되면 축술 및 사명살로 인해서 잘못된 판단을 한 거예요. 그때 회계사가 오픈시켰잖아요. 정영회가. 그때 그걸 잘못한 거예요. 왜? 이재명이 될 것 같았었거든. 확실히 믿었던 거예요.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면 이재명만 경계하면 된다. 자꾸 이제 돈을 요구했겠죠. 행동대장 시켜가지고, 유동규 시켜가지고, 돈 안 주니까 뺨 때리고 막. 그러다가 다 뺏기게 생겼으니까, 우리는 이재명만 방어하면 된다는 식으로 정영학이 오픈한 거예요. 지네들끼리 돈 싸움 한 거예요. 돈질한 거예요. 돈을 뺏으려는 자와 돈을 뺏기지 않은 자의 어떤 전쟁에서 이 국민들이 열받게 한 거예요, 지금. 내용은 그거예요. 지네들끼리 돈을 많이 뺏으려고 하는 자, 또 안 뺏기려 하는 자가, 이 사람 대통령 되면 돈 다 뺏기게 생겼거든. 그래갖고 이걸 터뜨렸는데, 그때도 이 축토였기 때문에 잘못된 생각을 한 거예요. 사실 그때 안 터뜨렸어야 되겠죠. 안 터뜨렸으면 그냥 이 정도까지는 안 갔다. 그러니까 운을 몰랐던 거. 그 다음에 이사주는 예를 들어서 이 토가 들어오게 되면 관제수가 생기고, 또 금이 들어올 때는 어때요? 이 나무가 빼겠지면 문서가 다 깨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 달이 지금 임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눈보라가 치겠죠. 그럼 이 불이, 나무가 없는 상태에서 이 불이 꺼지는 거예요. 또 내년 1월 달에 1월 한 20일쯤 되면 또 축토가 들어온다고. 이 축토가 들어올 때는 축술 및 사명살, 이 사명이라는 거는 갇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구속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론 이제 제가 이런 사주를 가지고 풍수를 쉽게 말해서 좀 얘기하는 건 좀 그렇지만, 어쨌든 풍수 공부 때문에 제가 조금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럼 이 사주에서는 지금 이 나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나무가 없을 때는 풍수를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풍수라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방향이라든지 종교라든지 색깔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좀 큰 게 이제 음양조화라든지 자기가 어떤 필요한 기운을 넣어주는 거, 이런 게 이제 풍수예요. 어차피 지구와 태양 사이에는 목화토금수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기권 안에는 목화토금수 기운이 존재하는 거야. 그럼 이 사주는 어떤 형국이냐면 지구, 여긴 태양인데 역학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딱 태어났을 때 탯줄을 딱 자르는 순간 만환경을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사주는 이 토금수성이, 토성, 금성, 수성이, 원래 토가 많은 사람들은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한 번 믿으면 다 퍼져요. 그러나서 나중에 이제 신약이니까 좋은 소리 못 듣고 신경 예민했고 약 올라가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토금수가 탯줄을 딱 자르는 순간 얘가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그때 만환경을 보니까. 그리고 멀리 뭐가 있었냐면 목성이나 화성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목성이나 화성이 이렇게 올 때는 큰 대운이 흘러가는 거는 우리가 60%를 보는 거예요. 내 몸에 들어오는 기운. 그 다음에 1년을 20%, 달이 10%, 하루 일진이 10%예요. 그러면 이것만 알면 살아가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근데 운이 나빠서 예를 들어서 금이 들어올 때는 이 나무가 깨지기 때문에 이 필요한 오행을 넣어주는 게 그런 거를 막을 수가 있어요. 그게 풍수예요. 그렇게 해서 발전해 온 게 풍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목을 넣어주려면 어떻게 되냐? 이 목은 방향으로는 동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보면 이제 강원도 쪽이 동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목에 해당하는 색깔은 청색, 녹색에 해당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몸에 제일 기가 많이 들어오는 건 백해하고 단전이에요. 그럼 모자를 예를 들어서 청색이나 녹색을 쓰거나 아니면 속옷을 청색이나 녹색 속옷을 입으면 한 3%에서 5% 정도는 운이 좋아져요. 실제로.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센 게 종교인데, 이 사주는 사실 종교에는 맞진 않아요. 왜냐면 종교라는 거는 세계의 중앙은 토에 해당하는 중국이 가장 중앙이에요. 그러면 중국에서 발달한 종교는 불교, 서방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미국이나 유럽에서 발달한 종교는 기독교하고 천주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금이 많으면 기독교, 천주교, 불교 다 안 맞는 거예요. 이런 사주들이 이제 빠지는 게 사실은 샤머니즘, 무속이에요. 왜냐면 목에 해당하는 건 샤머니즘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주는 이제 점 보는 걸 좋아하고 법사들 찾아가서, 그래서 이제 천하동인이나 예를 들어서 이런 상호도 법사가 져준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목이 필요한 사람들은 나무가 필요한 거죠. 근데 하나 꿀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원래 이 무속인들은 다, 저도 이제 무속인 생활을 했었지만은 이 목이 없는 사람들이 다 이 무속인들이에요. 왜냐면 이 목이라는 거는 영을 이렇게 막아주는 기능을 해요. 그러니까 사주에서 내가 목이 되게 많으면 영이 이렇게 들어왔다가, 죽은 자가 이렇게 들어왔다가 금방 나가버려요. 몸에 못 들어와. 근데 이렇게 목이 없는 사람들은 영이 이렇게 들어오면 안 나가요. 그럼 밀어내는 힘이 없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 목이 없는 사람들은 잡신, 영이 잘 들어오는 사주예요. 그래서 신경이 예민하고 가위도 눌리고. 그러면 그런 쪽에 굉장히 빠지겠죠. 무속 쪽으로도 많이 빠지게 되는 사주다. 그럼 그런 쪽으로 안 빠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 목에 해당하는 기운을 얻으면 자연히 영은 빠져나가요. 그게 이제 테마예요. 그러면 이 목에 해당하는 기를 강하게 얻을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처녀 때 막 이렇게 가위도 눌리고 귀신도 보이고 막 소리도 들리고 환청도 들리고, 근데 결혼한 다음에 난 전혀 없어졌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 여자분들 있어요. 남자도 마찬가지고. 그게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풍수에서 가장 큰 거는 음양조화예요. 이 사주에서는 이제 양이니까 이 양은 쉽게 말해서 남자에 해당하는 거고 음은 여자예요. 근데 우리가 손을 이렇게 기를 잡으면 기가 10% 정도 섞이는 거예요. 근데 여자 호르몬 안에는 기가 40% 들어있고 남자 호르몬 안에도 기가 40% 들어있어요. 근데 이런 사주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목이 많은 여자하고 같이 결혼 생활하면서 잠자리를 하면 자연이 나가요. 그건 확실해요. 왜냐면 40% 이 목이 많아지면 몸에 있는 영혼이 빠져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혼한 다음에 가위 안 눌리고 귀신 소리도 안 들리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여러분들이 다 모르기 때문에 나는 왜 계속 환청도 들리고 가위도 눌리고 왜 그럴까? 그럴 때는 인위적으로 이 목을 넣어주는 방법은 옛날부터 내려오는 목에 해당하는 한자들이 있어요. 우리 술사들이 이제 쓰는 글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글자를 동서남북 8자가 있어요. 그거를 써가지고 몸에 지니게 되면 70%가 이 목이 강해져요. 그러면 영도 안 들어와서 이상한 자해 같은 것도 안 하게 되고, 또 가위도 안 늘리고 환청도 안 들린다. 그러면서 이 목이 들어오면 물이 들어와도 어때요? 물이 들어와도 수생목을 하겠죠.
눈보라가 쳐도 이 나무만 있으면 수생목해서 불을 살려준다 이 말이에요. 그럼 불을 살려주게 되면 이 흙을 갖다가 그릇으로 만들고 이 금을 녹이니까 돈도 들어오고 사업도 잘 되고 그 다음에 관제도 없앨 수 있는 거는 이 목기운을 넣어주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명리학이나 이 역학이 발달한 이유는 이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삶에 눈보라가 막 쳐. 그러면 이걸 알면 우산을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풍수예요. 내가 필요한 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이 풍수가 발달이 된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